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마존, 일본의 라쿤텐에 비견되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중국어로만 안내를 하고 영어 같은 다른 외국어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사이트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들이 그야말로 널렸습니다. 원작자가 중국어에 능통하거나 중국인이 원작자와 작품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짝퉁 작품이 그냥 막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짝퉁의 나라 중국에서 한국 작가의 작품에 우리가 만든 제품이 짝퉁이 맞다라고 인정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밤나무나 낙엽송 등으로 설치 미술을 하는 세계적인 작가 이재효의 작품들인데요. 짝퉁 중국이 인정한 한국의 작가 이재효는 어떤 작가일까요? 이재효 작가는 나무, 돌, 못을 재료로 작업을 합니다. 나무를 차곡차곡 엮거나 포개어 만든 공과 테이블, 성인 키를 훌쩍 넘는 도넛 모양의 나무 조각 등 볼수록 경이롭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경기도 양평에는 작업실과 작품 전시실이 있는 이재효 갤러리가 있는데요. 그의 전시실 옥상에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나무 조형물이 있어 찾아오는 손님들을 멀리서부터 반겨줍니다. 특이하게도 그의 작품은 제목이 없는데요. 딱히 설명글도 없는 작품에 대해 이재효 작가는 예술 작품에 말이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 사실 예술 작품에 너무 많은 스토리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제목이 없는 작품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는 0000과 같이 일련 번호를 매기면 그것으로 족하죠 라는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일찍이 해외에서도 알아봤습니다. 스위스의 유명 호텔은 그의 작품을 소장하기 위해 먼 이국으로 그를 초청했으며 그때 설치된 그의 작품은 지금도 호텔 로비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흥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처음 중국의 사이트에서 그의 짝퉁 작품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에 이재효 작가는 그저 유명세를 치른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는 사이 중국은 선을 넘었는데요. 이재효 작가의 작품 사진을 그대로 올려놓고 무조건 닥치는 대로 베껴서 판 것입니다. 게다가 작가와 스텝 사진까지 퍼가서 무단으로 올리면서 마치 이재효 작가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고 판매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착각하게 했습니다. 2020년 SBS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타오바오에서 이 작가의 짝퉁 작품을 파는 업체와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가격은 200만 원 정도. 이는 원작품의 약 50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후난성에 공장이 있고 선전에는 전시장도 있다며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사진만 있다면 뭐든 제작해주며 이재효 작가 작품에 있는 독특한 낙관도 새겨준다는 사실까지 말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면 원작과 똑같이 만든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서 구매를 독려하는 메시지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지만 사실 이 작가는 소송을 제기할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연고도 없는 타국에서 혼자 힘으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도 까마득한데 그 나라가 저작권과는 상관이 없이 짝퉁을 찍어내는 중국인이 말이죠. 그러다 지난 2021년 6월 중국의 한 예술단체로부터 소송을 돕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 작가는 그들과 함께 1년 넘게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복제품 제작 업체로부터 우리 돈으로 5,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재효 작가의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수십억도 부족했겠지만 이번 판결은 금액보다는 저작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이슈인데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작가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형물을 똑같이 만들어내고도 당당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조형물인 구름문을 똑같이 만들어 자신들의 나라 관광지에 설치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에 들어선 조형물은 거울처럼 반사되는 스테인리스 소재와 타원형의 모양, 그리고 그 조형물 아래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터널이 있는 것까지 모두 미국의 구름문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안쪽에 조명이 있다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조형물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시카고 작품은 액체 수은을 모형화했지만 중국의 조형물은 기름방울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며
순전히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을 베끼면서도 잘못을 모르는 것은 중국인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인들은 합법적인 물건을 사야 한다는 통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없는데요. 이런 일은 또 있었습니다. NBA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의 덩크 장면을 형상화해 만든 나이키의 에어 조단 상표는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중국의 차오단이라는 회사가 에어 조단 로고를 이용해 물건을 팔았고 조던이 상표권 소송을 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인터뷰를 통해 전 법정으로 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운동선수들도 똑같이 했어요. 제 이름과 정체성, 중국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중국 법원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결론은 마이클 조던이 완패했습니다. 중국 법원에 따르면 조던이라는 성은 미국의 흔한 성이다. 또 로고의 사람 형상은 얼굴이 특정되지 않아 차오단 마크가 조던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자 차오단은 마이클 조던의 소송으로 주식시장 상장에 차질이 있었다면서 거꾸로 8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내기도 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짝퉁 문화에서 개인인 이재우 작가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은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고 대단한 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게임이나 영상물 등과 달리 순수 미술 작품은 표절을 입증하기가 까다롭고 피해를 산정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이번 이재우 작가의 승소는 중국 내에서도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 영국의 캐릭터인 페파피그는 그 짝퉁을 만들어 타오바오에서 판 중국 업체와 소송 끝에 저작권을 인정받기도 했었는데요. 이것도 거대 기업이 소송전에 나서서 이긴 첫 사례였습니다. 중국 법원은 자국 판매 보호센터에 등록된 작품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데다 소송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외교부 공증까지 요구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고 있어 개인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도하기도 힘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작가 역시 그렇게 수년 동안 자신의 짝퉁 작품이 팔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세계 179개의 나라는 문화예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즉 베른 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중국도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개별 국가에서 인정받은 저작권은 모든 가입국이 인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실제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우 전시관 내부에는 그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동안의 스케치와 작업 단계, 작품을 표현하는 방법 등을 정리해 놓은 전시실이 있습니다.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느끼는 웅장함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이재우 작가의 고민과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무형의 고뇌와 고민을 순식간에 날로 먹으려는 중국인들의 짝퉁 문화에 수많은 예술가들이 상처받고 있는데요. 이재우 작가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노력을 강탈하는 몹쓸 도둑들이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와 함께 맘고생이 많았을 이재우 작가님의 앞으로의 작품 활동도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